네, 사랑하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루블리즈의 가족분들, 반갑습니다. 셋비 형입니다. 오늘은 제가 예전에 루블리즈의 게시판에다가 댓글로 문의를 해주시면 제가 영상으로서 답변을 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한 달 전인데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서야 찍게 되네요. 사과의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또 그것과 더불어 말씀드리고 싶은 게, 원래는 이 컨텐츠를 주기적으로 계속해서 진행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조금 더 포괄적이고 공통적인 질문에 대해서 먼저 해결을 해드리고 지역적인 문제로 다가가는 것이 순서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문득 들어서, 사소한 질문들에 대해서는 조금 나중에 질문을 받도록 하고, 대신에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고 공통적으로 궁금해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해결을 먼저 해드리고 지역적인 문제로 다가가겠습니다. 제가 이런 영상을 찍다 보면 되게 말이 길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호흡을 빨리빨리 해서 가져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아이들이 보호자를 구별하는 방법, 목소리와 얼굴입니다. 후각적인 요소는 분명 가장 초반에는 필요하지만 어느 정도 친밀도가 쌓인 이후에는 크게 비중을 차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향수를 바꾼다거나 바디워시를 바꾼다거나 해도 크게 문제는 없어요. 자, 두 번째로 케이지를 깎는 이유, 수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분양 초반과 분양 후반으로 구분을 할게요. 분양 초반에는 이 위치가, 그리고 이 케이지가 나의 영역이다라는 것을 밝히고 싶어서 케이지를 깎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친밀도가 쌓였고 분양받은 지 시간이 충분히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케이지를 계속해서 깎는다? 그건 그냥 답답한 거예요. 그럴 때는 밖에 데리고 나가셔서 텐트에서 노신다든지 욕실에서 놀아준다든지 아니면 후대에서 놀아준다든지 라는 방식을 선택해서 그 친구들의 놀이 욕구를 해소시켜주면 이 문제는 충분히 해결될 거라고 봅니다. 세 번째로 바닥을 보면서 멍 때리는 이유, 다른 게 없어요. 그냥 소화시키려고 그런 겁니다. 절대 그 친구가 심심하거나 이런 건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자, 네 번째, 찍찍 소리를 내는 이유. 이거는 제 동생이 숨을 쉬어요, 아니면 제가 반려하고 있는 강아지가 짖어요, 이런 거랑 똑같아요. 그냥 하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다 개체마다 성격이 있어요. 새삐 같은 경우에는 정말 잘 울지 않습니다. 근데 고양이로 예를 들면, 고양이들 중에서도 되게 수다스러운 친구들이 있어요. 야옹야옹거리면서 보호자들한테 자기의 감정을 어필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는 반면에 되게 과묵한 친구들도 있죠. 그냥 그런 차이입니다. 다 개체마다 성향 차이예요. 다섯 번째로, 한 쌍을 분양받았는데 나만은 바닥에, 여아는 철창 같은 곳에 계속 매달려서 움직이지 않는다. 이거는 분양 초반이어서 그렇습니다. 그냥 경계하고 있는 거예요. 보호자님께서 친근감 있게 다가가시면 충분히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네, 여섯 번째로, 안 물리는 방법. 비유가 적절할 것 같아요. 되게 적절할 것 같아요. 시험 100점 맞게 해달라고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무는 이유는 수만 가지가 있어요. 그냥 거절의 한 표현일 수도 있고 공격의 표현일 수도 있고 그러는데,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새삐는 작고 소중한 그런 부분을 만지면 제 손을 물어요. 근데 무는 게 아니라 약간 손톱으로 건드리는 그런 정도의 무는 힘인데, 그게 아니고 진짜 공격을 한다, 그래서 피가 많이 난다, 그러신 분들은 친밀도가 부족한 거죠. 그럴 때는 본인의 방법에 문제가 있지 않나라고 고민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이거 되게 조심스러운 말이긴 한데, 대부분의 문제는 아이가 문제가 있어서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라 보호자의 방법이 잘못돼서 생기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저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다 알고 그러지는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루블리즈 선생님들이 계시겠죠. 그분들한테 물어보셔서 정확한 진단을 받고, 전후 사정이 이러이러하다, 그런데 자꾸 문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정확한 조금 수의학적인 용어를 쓰면 대증치료라고 해야 될까요? 그 증상에 맞게끔 교육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곱 번째로, 텐트 놀이를 안전하게 하는 방법. 알려드리기 전에, 저는 주인이라는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보호자라는 말을 되게 좋아합니다. 왜냐면 책임감이 있는 단어 선택이잖아요. 그냥 그 친구들한테 안전을 다 위임시킬 수는 없어요. 그냥 가만히 놔두고 너 안전하게 있어, 이럴 수는 없잖아요. 텐트 놀이를 할 때 보호자가 왜 있겠습니까? 보호자분께서 더 주의를 기울여 주시면 그게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몸을 더 좋아하게 하는 방법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어느 정도 손과 친해진 다음에는 욕실에 가서 놀고 텐트에 가서 놀고 후드 안에서 놀아라.
이게 왜 그러냐면 다들 아실 거예요. 되게 단순한 논리인데 한정된 공간 안에서 탈 수 있는 놀이기구 같은 거를 사람 몸으로 한정시켜 놓고 여기에서만 놀게 만들어 준 다음에 먹을 거 계속 주면 자연스럽게 좋아지겠죠. 그런 거를 차근차근히 밟아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1부터 10까지의 교육 단계를 설정을 했으면 1에서 5까지를 했으면 바로 6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1에서 5를 다시 복습하고 6, 7로 넘어가라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도 똑같습니다. 모든 교육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차근차근히 복습하고 밟아나가는 방식으로 교육을 하시다 보면 충분히 몸 좋아할 수 있어요. 새삐도 지금 이제 반려한 지 곧 있으면 100일이 어언 다 돼가지만 창밥 아직도 하고 있고 손밥 아직도 하고 있고 엉밥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할 예정이에요. 스스로 케이지 안에 들어가게 하는 방법은 충분히 놀아주면 들어가긴 하는데 꼭 그런 게 아니더라도 보호자의 요구에 의해서 케이지로 귀가시키고 싶은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럴 때는 새삐 예전에 제가 파트라슈 메이커에서 놀게 하는 방법 중에 포뮬라로 이 친구 낚는 영상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집어넣거나 아니면 해바라기 씨나 도토리 같은 거를 진짜 손가락으로 힘 꽉 줘가지고 못 뱉게 한 다음에 이 손 이대로 잡고 있으면 새삐가 아니면 반려하고 계시는 하늘다람쥐가 여기 붙어 있겠죠. 이대로 손 그냥 케이지 안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케이지 안은 자연스럽게 상대적으로 안전하고 편안한 공간이다 보니 먹으려고 그쪽으로 들어가요. 그렇게 한 다음 문 닫아주시면 그 친구도 감정 상할 일 없고 저도 힘들지 않고 쉽게 케이지 안으로 귀가시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건 제 네이버 쪽지로 개인적인 질문을 주신 분인데 이름을 부를 때 같은 음정, 같은 발음으로 불러주는 것이 좋은지 제 답은 예스입니다. 예스라고 답변 드린 그 근거가 교육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모든 것을 단순화시켜주는 것이 좋아요. 이름을 부르는 거, 보상을 주는 메커니즘 같은 거 모든 거를 단순화시켜주면 이 친구가 쉽게 이해를 합니다. 이름만 예로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뭐 A야, A씨, A 대리님 여기 부를 수 있잖아요. 사람들은 충분히 다 알아먹습니다. 근데 동물들은 사람보다는 지능이 아무래도 떨어지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최대한 단순화시켜서 한 음정, 같은 발음으로 불러주시는 게 좋아요. 제 영상 자주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저는 항상 새삐 부를 때 같은 음정, 같은 발음으로 부릅니다. 그리고 멀리서 불러도 알아먹고 오는지 당연히 알아먹습니다. 제가 봤던 영상 중에 천상소마라는 아이디를 쓰고 계시는 분이 영상을 올린 게 있어요. 반려하는 친구들 이름이 초코랑 송인데 초코가 되게 밝은 아이입니다. 이름을 부르니까 어떤 상황이었냐면 초코는 방 안에 있고 부르시는 그 보호자님께서는 밖에 있는 상황이었어요. 서로 시야가 차단된 상태에서 보호자가 초코 이름을 부르고 스페셜 사운드를 내미 초코가 방 밖으로 나와서 사람 몸을 타는 그런 영상이 있습니다. 그 영상이 근거가 될 것 같아요. 충분히 시야가 차단된 상태에서도 사람 목소리 다 알아먹고 자기 이름 부르는 거 알아먹습니다. 최대한 짧게 한다고 했는데 짧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영상 촬영하면서 한 번도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린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늘다람쥐를 반려하시는 분들 그리고 하늘다람쥐에 대해서 더 알고 싶은 분들이 조금 더 정확한 정보를 얻고 그거를 바탕으로 행복한 반려 생활을 하시라는 의미에서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루블리제 가족 여러분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